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2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엔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법륜스님의 해설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이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만물은 본래 성품이 없다라는 주제로 바로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을 저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시제법공상에서 공상은 본질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세상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은 생도 없고 멸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고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는 불교의 세 가지 관점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부정불감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감 역시 본질의 측면에서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갔다면 거실에는 한 사람이 줄었지만 집 전체로 보면 부정불감인 것이다.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는 이상 단지 관계의 범위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증감이 있을 뿐 본질상 증감이란 없다는 뜻이다. 아래 그림을 보자. 저울대 위에 큰 바구니 C, 그 안에 다시 A, B의 작은 바구니가 있다. A의 흰 공이 3개, B의 검은 공이 2개 있다. 따라서 큰 바구니 C에 있는 공은 모두 5개이다. 이때 A에서 B로 공을 하나 옮겨보자. 그림으로 보는 부중불감이라는 그림에는요, 2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총량이 5개씩인데 다만 그 안에 있는 작은 바구니에서 3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이 차이일 뿐이지 총량 같다라는 그러한 도표가 도식화되어져 있습니다. A는 3개에서 2개로 줄고 B는 2개에서 3개로 늘지만 C의 관점에선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다. 저울의 무게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의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작은 테두리에서는 증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증감이란 없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와 같은 연기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돈, 네 돈을 가족에선 잘 시비하지 않는다. 가족끼리 노름을 하다 부모가 잃고 자식이 따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가족 전체의 입장에서 부중불감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도 부모는 가족 전체를 더 생각하고 대개 자식들은 자기만 생각해서 아까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온통 늘어남과 줄어듦의 현상적 시비에 빠져든다.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전철 안에 놓고 내렸다면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부중불감인 것이다. 반면 종이 한 장을 버린 것은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가 된다. 10만 원 잃어버린 것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터이니 낭비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주변에 울타리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증감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중불감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내 가족 먹는 것만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려서 돌아보니까 엄마가 항상 돼지고기찌개 하나 하더라도 들통에 끓여가지고 집집마다 다 이렇게 그 나눠드리라고 심부름을 다녔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중불감, 이를테면 주변의 울타리를 저 같은 경우는 내 가족만 생각하지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 전체를 가족의 울타리로 보셨던 거죠. 엄마와 저의 이 가족의 울타리 세계관에서도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부처님의 연기적 세계관이란
부중불감의 울타리가 대우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무한한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비할 것이 없겠네요. 진짜 나만 돼지고기찌개 먹는 게 아니라 엄마는 마을 전체를 먹였다면 부처님은 아예 대우주까지 확장하고 계시니 내 것이랄 게 없는 경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실질적으로. 반면 우리는 자신의 테두리, 고작해야 가족의 울타리만을 치고 사는 셈이다. 부끄럽네요. 연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고립적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의 전환이다. 그러므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이치를 항시 일상에 적용하여 이치를 돌아보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계가 보일 것이다.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어보겠다. 지금 40, 50대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옛날과 달리 너무 호강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자식들은 부모들이 너무 고지식해서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선 부모 세대들에게 있다. 옛날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아이들은 옛날을 잘 모른다. 그러면 부모들이 옛날을 강조하기보다는 변화된 지금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전혀 다른 조건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옛 생각 혹은 부모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사가 어이없고 불만스럽게 비칠 수밖에 없다. 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변화된 조건에서 각자의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알아야 올바른 방편이 찾아진다. 다음은 노사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요즘은 40대를 기준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는 가치가 급격히 변화돼 있다고 한다. 노사 관계도 옛날처럼 아직도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보는 이도 있고 또 당당한 계약 관계로서 평등하게 보는 이들도 많다.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속담을 두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왜 중이 떠납니까? 저를 고쳐서 살면 되지요 라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물론 젊은이다운 기상탓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관이 변했다. 따라서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해야 기업도 발전하고 노사관계도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이다. 과거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집하면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인 적응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즉, 건실한 노동조합이 있어 단결력이 강하다면 지금 당장은 임금 협상 등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분열시켜 노동자 간의 싸움을 부추긴다면 지금 당장은 협상에 유리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아무쪼록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현재 노동자의 처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급격히 고양된 이유는 내가 보기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집값이건 전셋값이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무기력할 뿐 실질적인 생존 능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노동자의 요구는 대개가 불가피한 그리고 정당한 삶의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이해하고 상호 노력하는 것과 그저 임금 인상 상한선만을 고집하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다. 모 재벌기업체에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거기서는 마음 다스리는 법까지 자연스레 대화가 오고 가게 됐다.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경전에 무상이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통찰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다. 하지만 앞으로 자식을 갖고 부모가 되어보라. 지금 부모에 대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부모 입장이 되면
그런 자식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자식으로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식이란 부모의 모습을 본받는 법이다.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인간성이 형성되므로 본대로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다시 모진 시어머니 된다는 말이 있다. 모진 사람을 싫어하고 스스로는 거부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 자기도 모르게 습이 배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 불효하는 부모 밑에 불효자식이 나온다는 이치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무아를 관하고 연기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쉽사리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이 책이 나온 게 1991년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1993년 27살에 했거든요. 25, 이 책이 나왔을 때에 이 책을 좀 읽었다면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서 돌아보니 부모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 진짜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책을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의 습이 자녀의 습이 되고 그의 삶이 된다라는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자식에서 부모가 되어 있으니 만물의 본래 성품이 없다라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까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 사무엘스는 제로섬에서 연기적 관점을 사회경제적 관계에 적용시킨 바 있다. 어떤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으면 이익 보는 자와 손해보는 자가 생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재화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도 현상적으로 주식 보유자 간의 매매를 통해 값이 오르지만 실제로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재화가 주식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정책으로 인해 한편에서는 손해보는 자가 다른 한편에선 이익 보는 자가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에서는 누구를 우선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시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정책으로 인해 한편에서는 손해보는 자가 다른 한편에선 이익 보는 자가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에서는 누구를 우선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시된다. 사무엘스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 대중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만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것 또한 연기의 적용이다. 여기서 화엄경의 사법계관을 소개해 보겠다. 사법계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법계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것인데 연기의 이치를 보다 선명한 비유로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가 사법계이다. 이는 중생이 살아가는 현상의 세계이다. 만물이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그 생성 변화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생멸이 있고 정부정이 있으며 증감이 있는 세계이다. 두 번째가 이법계이다. 사법계의 근본을 파고들면 저마다 제각기인 만물도 그 뿌리는 하나로 통일되는 세계, 즉 본질의 세계이다. 따라서 이법계는 생멸도, 정부정도, 증감도 없다. 사실 사람의 가치도 때와 상황에 따라 극심하게 달라지는 이치도 이법계의 관점에선 당연한 일이다. 전쟁터에선 힘있고 용감한 사람이 영웅이지만 경제 성장이 최우선되는 사회에서는 기업가나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다. 예전에 천시했던 영화배우, 운동선수들도
요즘엔 스타로서 각광받고 있지 않는가.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질의 외화가 현상이고 그 현상의 뿌리가 본질이기에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닌 세계, 즉 이법계와 사법계가 통일된 이사무의 법계이다. 색풀이공 공보리색의 이치가 바로 이에도 사에도 걸림이 없는 이사무의 법계와 상통한다. 중국의 고전 책은담에도 이사무의 법계가 잘 묘사되고 있다. 도란 무엇인가?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도 멈춘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잠시 뒤에는 물결이 사라진다. 중생계에서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그쳐도 계속 흔들린다. 흔히들 도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목석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사무의 법계란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고 바람이 그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본래 둘이 아님을 깨닫는 단계, 보살의 지혜와도 같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것이 사법계, 바람이 불어도 암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법계라면 이사무의 법계는 뿌리는 움직이지 않되 나뭇잎만 흔들리는 단계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옛날 6년간 한 스님의 공부를 지성으로 뒷바라지해온 노부살님이 한 분 있었다. 어느 날 이 보살이 스님의 공부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다 큰 딸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면서 스님을 유혹해보라고 일렀다. 이 딸이 스님 방에 들자마자 스님을 껴안고 기분이 어떠신지요? 라고 묻자 이 스님 말 고목을 껴안은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말을 전해 들은 노보살이 장탄식을 하며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하며 절간을 태우고 그 스님을 내쫓아 버렸다. 이 일화는 선방의 화두이기도 하다. 그 보살이 왜 그랬을까? 이것은 도의 본질에 관한 의심인 것이다. 쉽게 유혹되는 것이야 말할 나위 없지만 고목 같다고 느끼는 감정 또한 아직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보살의 실천을 의미하는 사사무의 법계이다. 이 단계는 조건과 처지에 따라 어떤 걸림도 없이 자유자재로 모양을 갖추는 수준을 말한다. 곧 화작이 가능한 경지이다. 와, 화작. 네, 그야말로 경지이네요. 푸주간에선 푸주간 주인이 되고 농촌에선 농사꾼이 되고 가정에선 살림하는 주부로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야말로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적절한 존재로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경지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다고 느끼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저는 하나의 태도에 집착해서 모든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고 그리고 훌륭하고 이것은 정말 바른 것이다라고 만들어낸 저의 확신들 있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 모든 삶의 기준을 잡아왔구나 싶네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맛있는 것이 좋고 예쁜 것이 좋고 그리고 뭐 우아하고 품격 있고 럭셔리하고 뭐 이런 것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아주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는 고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와 더불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 왜냐면 그것이 좋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몸이 힘들면 멈춰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돌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내가 훌륭하고 착하고 선하다는 것을 고집하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온 거죠. 제 삶이 만약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저의 삶의 태도,
바로 하나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나. 태극권 수업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환골탈태가 왜 필요한지, 왜 내가 정말 환골탈태해야 되는지를 오늘 비로소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반야심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의 가피였음을 정말 절실히 느끼는 새벽이네요. 나는 피곤하니까 더 자야지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반야심경 읽고 있는데 너무 잘했네요. 잠깐 한시라도 빨리 깨친 제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동굴에 들어가면 바로 즉시 불을 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그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지금과 같은 깨침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 행복과 제 삶의 변화는 더 빨리 다가오게 되고 저는 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빨리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은 아님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일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 그 어떤 일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있지만 피곤하지 않아요. 만물은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몰려오네요. 이 설레임? 네. 공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이 정말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도인과 범부의 차이는 배가 몹시 고플 때 앞뒤 안 가리고 먹을 것에 손이 먼저 가는 사람과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일 뿐이다. 백지 한 장의 차이 같기도 하지만 그 경계를 뛰어넘으려면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무상과 무아의 이치가 완전히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화엄경의 네 가지 법계는 시부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진리를 소에 비유해서 구도의 과정을 묘사한 이 작품은 마지막에 가면 처음 출발점과 같이 저작거리로 돌아와 허리에 호리병을 차고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겉모습은 처음에 사법계와 동일하지만 사실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사무예의 경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진흙 속에서 진흙을 탓하는 것이 중생의 사법계라면 사사무예 법계, 보살의 단계는 진흙 속에서 그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이다. 도인과 범부의 차이, 몹시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진흙 속에서 진흙을 탓하지 않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 오늘 말씀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제가 도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 모든 사물엔 성품이 없다라는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이 말씀 명심하고 수행자로서 매일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을 설하신 부처님께 그리고 이 법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법륜스님께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